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주제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4.27 소위 판문점 선언 2주년 자축 뭐라고 발언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분석을 하고 비판을 했을 텐데 다른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제가 구독하는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이틀이 지난 이 상황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비판이나 분석 이런 게 없어서 뒤늦게 제가 한번 이렇게 찍으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북한 김정은이와 판문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고 포옹하고 같이 북한 그 선 넘어갔다 오고 냉면 먹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1주년, 2주년 이런 식으로 기념할 만한 역사적인 사건, 아주 우리 민족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북의 정상이 역사적 판문점 선언을 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감동과 기억이 생생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김정은 또 위원장이 손을 잡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오가는 장면은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주었고, 일단 여기서 전 세계에 벅찬 감동을 주었다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평가고, 그 다음에 8천만 결의라고 했는데 이 8천만 중에서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빼고 그냥 친문 지지층에게 벅찬 감동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로 가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 열렸습니까? 도저히 모르겠는데. 판문점 선언은 9.19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로 이어져 남북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키는 출발점이 되었고, 글쎄 무슨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을까,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이라 그럽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북한은 우리나라 헌법상 반국가단체입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아닙니다. 근데 꼭 북미라 그럽니다. 반국가단체를 우리의 혈맹인 미국보다 앞세워서 북미 이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보고 위원장 이렇게 하고 북미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실천을 속도내지 못한 것은 결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제적인 제약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국제제약이라는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말합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결의한 총 5가지 아주 고강도 대북제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것만 좀 풀어달라고 애걸했던 그 대북제재입니다. 이 대북제재 5건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적인 제약 때문에 판문점 선언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만, 이 대북제재를 제약이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대북제재는 북한 김정은이가 핵 개발 의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서고 그 밖에 대량 살상 무기,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알아서 이거를 풀어줄 겁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요구하는 거는, 북한 김정은이한테 요구하는 거는 CVIT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CVIT냐, 북한의 비핵화라는 게,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여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와 같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그 의미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지금은 아예 비핵화란 얘기 자체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반도 평화에서 비핵화가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데 그 얘기가 입 밖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이 대북제재가 제약이라고 이 대북제재 때문에 남북관계가 진척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금 유엔의 대북제재 5건은 북한 김정은 독재체제를 돈줄을 막고 해외 유입되는 송금도 막고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어떤 수출도 막고 그 다음에 원유, 정유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막고 결국에는 북한의 모든 군수산업, 핵개발, 의지, 핵개발 자금, 미사일 개발 자금을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런 국제사회의 전략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적절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대북제재 그거 핵을 포기하면 당연히 풀어지는 건데 그걸 거부한 건 김정은 아닙니까? 그래서 판문점 선언에 진척이 없는 거는 결국 김정은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제약 조건은 바로 김정은입니다.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김정은, 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김정은, 대남 적화 야욕을 포기할 의사가 없는 김정은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탓을 하려면 김정은이란 얘기를 했어야 됩니다. 김 위원장 할 게 아니라 김정은이 때문에 판문점 선언에 진척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좋아지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재앙 요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신뢰와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 경제의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김정은이한테 평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다. 확고한 의지가 있는 애가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고 맨날 미사일 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습니까? 신뢰가 있어서 북한 대외 선전 매체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보고 웃는다는 식으로 모욕을 주고 북쪽에서 총소리만 나도 똥줄을 휘갈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까? 이렇게 아주 원색적인 모욕을 듣는 이런 관계가 과연 신뢰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근거로 김정은이와 자신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다고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길은 열리게 될 것이며 좁은 길도 점차 넓은 길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우리가 한반도의 주인,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라는 거 절대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잊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 야욕을 저지하려고 하고 북한의 대남 적화 야욕을 분쇄하려고 하고 국내 일각의 적화 통일을 지지하는 세력들,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세력들, 그거를 음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갖다가 반대하고 이 사회에서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한반도를 갖다가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이 운명이라는 게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운명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남북협력의 길을 찾아 나서겠다. 코로나19의 위기가 남북협력의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북한은 우한 코로나에 대해서 아주 잘 대처하고 있다고 우리 김정은 장군님께서 아주 이 영도 하에 잘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가 만약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국제사회에 인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그 체제를 개방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그럴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지원을 합니까? 무슨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철도 연결을 주장했습니다만 철도 연결? 이거 무슨 우리가 경제적 이득이 있다고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야 됩니까? 그리고 비무장지대 개발을 지금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명목으로 아마 막대한 자금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 공사를 수주하는 데가 또 어디겠습니까? 두 번째, 각종 통일 사업들이 진행될 겁니다. 해당 지역에서. 그러면 또 국내 일각의
통일 사업이 통일 단체니 뭐니 이런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이 그 천문학적 액수가 투입되는 그 각종 정부 위탁 사업을 받아가지고 각종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빼먹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세금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 통일을 바란다면 세금을 지원해야 될 분야는 북한 인권 분야, 그 다음에 탈북자 지원 분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북한 내부 동요를 위한 이런 전략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발하고 그걸 진행하는데 우리의 세금 피 같은 세금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철도 연결 비무장지대를 국제 평화지대로 바꾼다고? 이게 무슨 실익이 우리한테 무슨 실익이 있고 그렇다는 겁니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공동의 유해 발굴 사업, 이산가족 상봉과 실향민들의 상호 방문도 늦지 않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하는 거 좋은데 일회성, 이벤트성, 그 다음에 이걸 진행하면서 북한에 자꾸 어떤 금품을 갖다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예 배제하고 일체 대북 지원 없이 상시화한다면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솔직히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산가족의 그 아픔과 슬픔을 그렇게 잘 아는 그 사람 문재인 대통령이 왜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자기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북한의 이모를 만나고 하십니까? 에? 아니 이산가족의 아픔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고령자부터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이까지 속여서 갔다 온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모, 얼굴도 모르는 북한의 이모가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고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를 다지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쟁의 참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전쟁이란 이 참화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이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이 비극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북한의 김일성 아닙니까? 그 김일성의 후손이 바로 김정은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만든 그 독재 정권, 독재 체제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위협하는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그 김정은이가 김일성의 손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을 얘기하고 그 도발, 이 비극을 일으킨 그 사람을 얘기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지난번 서해 수호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서해 수호원에 날 때도 그 유족이 도대체 누가 했는지 좀 말해달라 확실하게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 얘기해달라 했더니 이렇게 얼버무린 겁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이게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로나19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일깨워주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기본 정신도 연대와 협력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만 글쎄 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몇 번을 곱씹어 봤습니다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문재인과 김정은이 만난 게 왜 연대와 협력입니까? 그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연초에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쓴 게 있습니다. 기사를 썼는데 뭐냐면 문재인과 김정은의 비핵화, 사기극으로 끝난 문재인과 김정은의 비핵화 요거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쓴 게 있는데 그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엔 최소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제가 이 영상 설명에다가 그 링크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좀 한번 일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권이 집권 이후에 추진했던 대북 정책들, 북한과의 협상들, 그리고 김정은이의 말 바꾸기, 문재인 정권의 얼버무리기 이런 내용들이 전부 총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벡서스 김정현 대표가 월간조선에서 같이 일할 때 제 후배였는데 많이 도와주고 불과 며칠 사이에 많은 분들이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응원글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